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약간의 반등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도 기존에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유동성 베이스라는 거, 이 틀을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로봇까지도 기본적으로 유동성 그러면은 고 PER이라 그래서 PER이 높은 종목들 있죠. 대부분 성장주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3대장 그러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이거든요. 얘네가 오늘 골고루 다 강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도 재료가 좀 죽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상승폭이 엄청 가파르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대부분 아무 종목이나 켜놓고 차트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깊은 하락이 나타났었고, 이게 전부 다 그동안의 하락이 현재 반등을 보이는 추세를 만든 요 시점으로부터는 앞에 보였던 하락들이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려 그러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 물려있던 사람들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도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 갈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매수세, 자금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는 거고, 조금만 물리면 또 팔려고 그러고, 이런 매도 저항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그동안에 제 영상을 몇 개라도 좀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포인트를 먼저 짚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많이 기댔었어요.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지만, 하이니켈이라고 이야기하는 3원계 배터리, 이쪽이 우리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한국은 메인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좋은 건 맞는데 안전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럼 이제 하이니켈 밑에는 뭐예요? 리튬 인산철, 그죠? LFP 배터리라는 거, LFP 배터리, 이거는 이제 중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높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 근데 주행거리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주행거리 100km 좀 덜 가더라도 불 안 나고 안정적으로 오래 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LFP 시장이 좀 커졌던 부분들이 있고,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자동차들에게 좀 정말 비싼 자동차들, 그쪽으로 많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저도 지금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삼성 SDI의 NCA 배터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땅으로 충전을 해봐야 440km인가 밖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거리 갈 땐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요. 단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래서 나름의 좋은 배터리를 탑재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주행거리가 뭐 600, 700 이상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 다이나믹하진 않는데, 근데 뭐 일상에서 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충전하는 데에도 사실은 불편함이 그렇게 없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기본적으로 뭐 1억 미만의, 1억 언더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저도 충분히 이쪽으로 살 것 같아요. 하이니켈의 필요성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못 느낍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또 전기차 판매도 부진하고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키워드를 끼고서 판매되는 배터리 시장은 많이 위축되고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관세를 때려 맞으면서도 지금 ESS 배터리를 미국에 많이 팔았고요. 미국의 70에서 80% 정도가 중국산 ESS 배터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 중국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7,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요 시장을 우리가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전기차용으로 죽어가던 그 시장을 우리가 ESS로 대체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실적과 숫자, 성과, 성장성, 밸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ESS라는 키워드와 LFP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SS, LFP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핵심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소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포스코홀딩스밖에 없겠죠?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밑에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로 배터리를 생산해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가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소재를 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LNF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LFP 양극재 공장 LNF가 15,000톤 정도의 규모 세운다. 이렇게 해서 중저가 배터리 ESS 시장을 선점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LNF는요 28년 양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이미 LG 엔솔의 일부 공장 라인 같은 경우에는 LFP 생산을 시작을 했고, 삼성 SDI도 연말 연초 시작했고, SK는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ESS 쪽 지금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이쪽으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28년이면 좀 많이 늦긴 늦습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서 LFP 땡 잡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까진 아니다. 이 정도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성능만 무조건 좋다라 그래서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전성 당연한 거고요, 가격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성능, 주행거리 같은 것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 충전 속도라든지 충전 시간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게도 중요합니다. 무게감이 결국에는 성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5가지가 밸런스 있게 조화를 이루어내야 비로소 완벽한 배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지금 꼽고 있잖아요. 무게가 됐든 열 전도, 화재, 주행거리 등등 모든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게 전고체. 이거 이미 현대차에서 샘플 테스트 운행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작했죠. 물론 샘플용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휴머노이드 로봇, 그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먹거리가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급등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LNF, 에코프로 얘네들도 리튬 시세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점점 그렇게 연결된 의존도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산 탄산 리튬을 사용을 못하게 될 거니까,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LNF의 뭐 실적이라든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실적을 좀 좋아 보이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한 게 아니라 점점 그 의존도는 낮아진다라는 거.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LNF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제 그 연결고리와 영향력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2차 전지요, 지금 여러분들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이든 ESS 중심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화 가치,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뭐라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요. 모든 자산들이 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띵 랠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달러도 움직여, 금도 움직여, 암호화폐도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죠. 주식 움직여, 부동산 움직여, 다 움직여요. 근데 제자리에만 있어도 손해일 수 있을 그 화폐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달러, 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여러분들 잘 공부해보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거 단순히 그냥 도박성 자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 공부해보시면, 특히 이더리움은요, 지금 사시더라도 500만원 밑에서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3, 4배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5일자에 미국의 클래리티법, 요거 지금 이제 또 법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권이 컨트롤할 수 있게 자산으로 인정을 하라,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될 텐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과는 무조건 됩니다. 근데 여야가 다 동의를 해서 통과는 할 건데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또 이더리움 급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식 지금 코스피 벌써 4,80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88조 정도에 머물러 있고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넘쳐난다라는 거는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러셀 이런 게 되겠죠?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놓고 보면은 코스닥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미 코스피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중심이라고 했을 때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이다. 그럼 2차 전지로 놓고 와서 또 한번 놓고 보면은 셀 기업들이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소재 기업들이 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LNF 이런 애들이 우선적인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차세대 배터리로 놓고 볼 거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그쵸?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얘네들까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코스피의 2차 전지 소재로 보실 거면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실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조금만 더 나아가서 보신다? 이수, 레이크. 이렇게 보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 자체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장비주, PNT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좋은 거는 그냥 여기 많아요. 이 안에서만 플레이해도 2차 전지로 수익 충분히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집중적으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피드백 해드리고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2차 전지 연구소 구독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제가 돌아가면서 주요 종목들을 이슈나 최근 흐름이나 현황, 매매 전략까지 잘 체크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만 한번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